많이 높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요. 저는 CG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 사장님으로부터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뭐 했던 사람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교수님 아니고? 교수님. 예.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옷가게를 27년 했습니다. 예. 25살 때부터 옷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어른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살면서 이 어른들의 노후를 어떡하지? 우리들의 노후를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 결혼을 하면서 바로 저는요 현실과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은 현실 담당, 저는 미래 담당.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정말 우리의 노후의 짐은 절대 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27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우리 사장님도 진짜 열심히 살아왔죠, 그죠? 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았어요. 항상 도통에 시달렸고요. 개보린을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심해서 펜 혹시 아세요? 네. 거의 마약 수준이에요.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있어서 그 약을 투여를 하고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요 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현실과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27년 동안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보험으로 재테크를 했어요. 보험금을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넣었어요. 항상 미래 준비가 걱정이었어요. 몸이 아파도 그 보험금 때문에 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쭉 앉아 있는데 우리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한번 점검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51살이었거든요. 지금 몇 살이게요? 52살. 애터미 한지 6년 됐어요. 예, 플러스 6. 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노후 준비도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결단을 참 잘해요.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집이 성주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땅과 뭐 집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 55살까지만 옷가게를 했으면 좋겠다. 미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시골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는 아들한테 주고 시골 들어가서 4년 후에 살자. 이렇게 하면서 텃밭 가꾸고 과일나무 심고 준비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과일도 딸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미리 좀 심어놨던 그 과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그런 준비를 했는데 한 9월달쯤 되니까요 우리 남편이 애터미를 가져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2달, 3달은 기절을 안 들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알아봤네. 인터넷에서 알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27년 동안 옷가게 장사시켜 먹으면 됐지 뭔 또 뭐 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냐고. 도대체 애터미가 뭐냐고 물으니까요 사랑애자에 터미널 터자에 안 들어가서 괜찮네. 그래서 이제 단어가 애터믹하니까 그때는 지금은 애터믹은 다 알지만요 그때는 애터믹하면 아주 생소했어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매일매일 집에 오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45인승 관광버스 있죠. 그거를 그때 17년째 하고 있었어요. 힘들겠죠, 그죠? 항상 불안했어요. 새벽에 나가면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연락이 안 오면 불안하고 갑자기 또 전화가 오도 불안하고 체격은 적은데 큰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차를요 딱 한 번 타봤어요. 너무 싫어요, 관광차를 제가.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언제나 그만두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계속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비가 구슬구슬 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내 매장에 옷가게에 있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자의 터미널 특자의 아름다운 밑자를 한번 알아볼까 하고 인터넷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인터넷 쇼핑몰인 거야. 저는 다단계를 몰랐어요. 다단계 해본 적도 없고 주위에 피해본 사람도 없고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하니까 쇼핑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입을 해래. 그냥 가입을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입을 해서 나 6종 화장품 4박스 샀다. 306,000원. 쉽게 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때 크림 한 개 30만원, 아이크림 하나 15만원, 에센스 하나 88,000원. 그렇게 쓰고 있었으니까 그 4박스를 한번 사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품 4박스를 내려서 제가 한 박스를 쓰면서 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취미생활을 했던 게 사우나였어요. 사우나에 가서 이 화장품을 3박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장사 27년 했다 했죠. 이걸 누구한테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6,500원에 3박스에 판매를 했어요. 그 판매를 했는 한 박스 중에서 한 분이 여와 계세요. 사우나에서 만나신 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을 3박스를 팔았는데요.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뭐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한번 써보고 좋으니까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사우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자꾸 재구매가 소개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샴푸를 쓰게 되고 린스를 쓰게 되고 바디 클렌저 그냥 사우나에서 쓰는 제품들을 내렸었어요. 치약 칫솔. 그러면서 저는 복이 있으려고 그러는지요. 샴푸도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린스를 썼더니 머릿결이 실크 같아. 칫솔을 썼더니 착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치약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품을 몰고 싸움을 온 사람한테 칫솔 하나 주면서 치약 써보라고 하고 샴푸 막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요. 제품들이 계속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이 정보를 그 위에 있는 스폰서가 포인트가 올라오니까 만나자고 해가지고 금방 안 만났어요. 아이고 상관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병가입도 이상한데 막 부채꼴식으로 막 하고 제 마음대로 했어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품도 재구매도 들어오고 수당도 한번 들어오고 계속 동영상을 봅니다. 동영상을 있는 대로 다 봤어요. 보고 나니까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옷가게 3년 하면서 부업으로 진행해도 200만원 연금성이 되겠다. 내가 30년 동안 270만원씩 보험금을 넣어도 200만원 연금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성 소득 200만원 3대 상속에 딱 꼽혀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 이 아파트를 안 줘도 되겠다. 이 코드를 줘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경북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전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다. 너무 싸고 좋은데 사우나에서 알렸더니 그 아줌마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재구매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는데 이거 엄마 한번 보고 해봐야겠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 한국 원자력 연구에서 나오는데 정말 좋아. 본인이 딱 쳐보더니요. 인터넷 검색을 딱 해보더니 다단계라고 뜨거든요. 어머니! 다단계잖아요. 야, 다단계는 어때? 싸워주면 되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준다. 꼭대기에서 가져간다 하는 이야기 있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엄마를 말리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나 말려라 했더니요. 제가 좀 세게 생겼죠. 아니요. 그러더니요. 그때
그때서부터 본인이 동영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면서 본인도 엄마를 말리려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노후에 대안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박 2일 스트레스 세미나도 본인이 먼저 갔다 왔고 센터도 먼저 갔다 왔고 콜라 비네치도 먼저 갔다 왔고 모든 것을 알아보더니요 하루는 저를 부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하던 거 그대로 하세요. 제가 학교를 1년만 한번 훈련계를 내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200만 원이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빌었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고. 엄마가 몰랐던 걸로 하자고. 그러면서 저 한 머릿속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걸 안 하면은 정말 허탈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한테는 안 한다고 하고 제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따돌리고 이걸 하지? 그거를 막 연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아이한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보름을 싸우도록 했대요. 어머니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한 번만 같이 가자. 가보고 아니면 그때 아니라고 하면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는 갔습니다. 앉아가 듣는데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정보가 나인데 왔지? 저는 그날 밤에요 결단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휴학기를 내고 1년 동안 하게 하고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자. 내가 보호를 진행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는 허락을 했고 1년을 하고 나니까요 연금성 200만이 되는 거예요. 9개월 만에 됐어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요 휴학계를 내는 게 아니고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휴학계를 그래도 내고 하지 자퇴서를 냈냐 하니까요 그냥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힘들면은 돌아갈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갈 곳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요 비전을 느꼈어요. 제가 하고 있던 옷가게를 3개월 만에 접었고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지금 오늘 오신 사장님들이 신규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애터미 사업은 100% 됩니다. 100% 되는데요.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애터미 사업에 대한 핵심, 나의 옷,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 가치, 비전, 이거를 모르고서는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회사는 없다. 이런 경영자는 나는 못 봤다.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진짜 소설책에도 안 나오는 회사 같아. 어떻게 이런 환상적인 회사가 있을까? 애터미요. 정말 속속들이 정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사장님들이 어설프게 알고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누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아니에요. 정말로 다이아몬드를 사장님들이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 다 오늘 가입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 코드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드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입니다. 엄청난 사업이에요. 저는 27년 동안 많은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어요. 정말로 다람쥐 책바퀴 도듯이 수익 남는 거를 다음에 또 투자를 하고 또 매장 리뉴얼하고 옷 투입하고 다단계 무섭다고 하죠. 다단계 하면 부르르 끌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은 옷가게 마트 같은 거 있죠. 슈퍼 뭐 크게 하시는 분들 이런 게요 다단계보다도 더 무서워요. 다단계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100평짜리 매장도 해봤거든요. 수수료 매장.
판매원들 4명 데리고 제가 운영을 하면요. 내 월급도 안 나와요. 호재는 멀쩡하 좋아요. 남들은요. 옷가게 한다 하면요. 정말 좋아 보여 해요. 쏙 골빈다. 그래서 지금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사실은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너무 행복했어요. 야, 무점포 무자본으로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쓰고 좋은 거를 회원가입해서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한단계로 무한소개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연금성이 되고 안정적인 연금성 그러면서 상속이 된대요. 3대 상속. 이런 빅비즈니스를요. 사장님들이 내가 그 비전과 가치를요.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면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어설프게 하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남의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에 밖에서 애터미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의 말에 흔들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 내가 지금 이 비전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이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나? 그거를 꼭 아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수익 구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무한단계 때문에 했습니다. 무한단계. 능력 없잖아요. 그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솔직히요. 그죠? 지금 뭐 돈이 많이 있어서 사업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요. 다 힘들어져요. 저는 석세스 세미나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야,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을 모두 많이 하고 있네. 밖에서 애터미 정보 모르시는 분들 어떡하지? 저런 분들은 어떻게 이 애터미 정보를 주지? 첫날 밤에 저는 석세스 세미나였어요. 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가요, 하얘졌어요.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성공의 법칙,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것처럼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52평 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그날요, 제가 무지하다는 것을 엄청 깨달았어요. 남들한테 터절 뻥뻥 치면서 나 미래 준비한다고, 노후대책 준비한다고, 진짜 좀 교만할 정도로 저는 당당했었거든요. 난 당당하다.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 짐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옆도 뒤도 안 보고 27년 하고 나니까요. 노후 준비 결국 안 되는 거. 애텀에서 어쩜 1년만 하면 연금성 200만 원. 사장님들 지금 200만 원 여기도 되신 분들 많죠? 저희 파트너 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200만 원 가치를요. 그냥 일반 그냥 일하고 받는 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2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30평짜리, 35평짜리 저희 사는 동네에는요. 한 월세가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평짜리, 35평짜리 1년에 두 채 사는 거랑 똑같죠. 30평짜리 한 4, 5억 합니다. 1년에 10억 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시스템에 오고 싶으면 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누가 아프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진짜 200만 원에 대한 가치를요 진짜 내 스스로 알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보험금을 많이 넣었었고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 자본금을 투자를 했었고 자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겪었고 직장생활 해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 직장생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아들을 학교를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다니지 말고 이거 하자고. 물론 내가 하자고 했지 안 했지만 허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내가 성공을 해서 코드를 주면 되지. 아들 보고 해라 했겠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자영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 아줌마가, 저 본부장님이 하던 사업을 다 개업을 하고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남편도요 1년 하고 그만뒀어요. 차 팔았어요. 1년 하고 났어요. 재미가 없대요. 그렇게 재미있게 강화업을 했었거든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30일 동안 나갔어요. 산악회 산악회 있잖아요. 가시는 분들. 그게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일을 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들하고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스케줄을 깜빡 잊어버리고요.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 왜 사장님 차 대기 안 시킵니까? 그런 식으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애터미를 알고 나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터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옷가게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뛰어가가지고요 바로 막 여기저기 다 냈어요. 그 한 달, 2달 동안 안 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옷가게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 막 힘드는 거예요. 장사 안 돼가지고 힘드는 것보다 가게 안 나가는 게 힘드는 거예요. 이 가게만 없으면, 이 예물단지만 없으면 막 나가서 소비자 만드는 거는 막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파트너는 이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이 애터미 사업이 제일 쉽다. 때리고 싶죠? 나는 한 발로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비자 만들기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요. 애터미 제품 안 쓴 사람이 불쌍한 거야. 제가 어디를 갔는데 누가 치약 칫솔을 이렇게 하는데요. 휴게소지시고 이렇게 보니까요. 톱날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본 바꿔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애터미 제품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거품은 뭡니다.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제품을 정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분이 제품 안 쓴다고 사장님들이 자존심 상할 게 있어요? 정말 쓰게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10번, 20번 해요. 애터미 전부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의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미용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중상위층에 속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요 닫아놓고 다른 식당에서 알바하고 또 문 열고 이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 주위에는 이해도 안 맞고 저희도 안 맞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으면 내 미래를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가 점검이 된다면요 사장님들은 무조건 밟고 났어야 돼요. 밟고 났어야 돼요. 애터미 사업에서 돈을 벌이겠다. 우리 어차피 돈을 벌이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오토 판매사가 돼야 돼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빨리 안 되면 내 파트너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요 떠나갑니다. 안 되네. 역시 밖에서 애터미 우리 실무들 하시는 말씀 돈 안 된다 하더라. 돈 안 되는 거요 알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어때요? 가입비도 있고 진입비도 있고 유지비도 있고 이러니까 돈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돈이 안 되는 거는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이 쉬워져요. 유지비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이 장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애터미 돈 안 낸다 하더라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파트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익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을 하지 못하면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있다. 사장님들 혹시 주위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요 한번 물어보세요. 수익 구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품 제대로 애용을 하고 있는지. 제품 애용 안 하고
수익 구조 이해 못하면요 하다가 요 못한 일에 넘어져요. 이 가치를 알면 절대 안 쓰러져요. 저도 6년 동안 하면서 딸이 암에 걸리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암진단을 받을 때도요. 이 애터미 해모임 있죠? 미쳤죠? 해모임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그냥. 저도 해모임 먹고 효과를 받고 지금 저 뒤에 우리 언니가 와가 있어요. 국장님이세요. 암 환자였어요. 한 달에 2번 유방암, 폐암 2개를 수술을 했는데도요. 해모임으로 극복을 했어요. 완전 판정받았어요. 5년 만에. 네. 그러면서 저보다 더 건강해요. 어디 나가면 저보고 언니라고 해요. 기분 되게 안 좋아요. 5살 차이 나요. 아들, 학교 잘 다니는 아들 데리고 막 힘없어 쓰러져가는 언니 데리고 장사 잘 되는 가게 접고 관광업 잘하는 남편 차 팔고 한다고 손가락질 정말 많이 받았어요. 친정 오빠들 제품 안 쳐줘요. 제가 센터 오픈했는 지가 꽤 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내 성공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생각해? 옆에서요 사람들이 비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싫으면은 그냥 싫으면 되는데 인상 쓰면서 싫어하죠. 그죠? 픽픽거리고 듣기 싫어서 막 다른 짓 하고 그랬을 때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3년 5년 후에는 애터미 다 쓰고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년 전에도 그랬어요. 6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시작할 때부터 미쳐버렸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나면요 미쳐야 돼요. 나 미쳤다 지금. 손 안 들어보세요. 한 명. 오. 미쳐야지요. 사장님들 보고 밥해라, 청소해라, 빨래라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 빨래 밥 안 했어요. 설미치가 있으면 사장님들 밥하고 해야 된다니까. 미친 여자 보고요. 누가 밥해라. 저는 아니 다른 일을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애터미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청소 빨래 밥 저는 밥하는 시간 사실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집중 몰입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은요 사장님이 집중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파트너가 나와요. 진짜예요. 저는 한 4년 동안은요 완전 미쳐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 이제 깨어나려고 해요. 이승현 박사님께서 제가 3번째 스세서 가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00일 1000만원 작전, 100일 100만원 작전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100일 판매사 도전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요. 제가 막 무릎을 쳤어요. 그래 내가 30년을 그것도 돈을 투자해가면서 옥독 새벽 일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들어오면서 그렇게 일을 해도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1000일 1000만원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애터미에서 집중 몰입을 하면 월 1000만원이 됩니다. 1억 이상 연봉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가게를 접어야겠다. 돌아가서 가게 접어야겠다. 3번째니까. 돌아와서 그때 가게 접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매달 며칠 리더스클럽 입성. 언제 500만원, 언제 200만원 해서 천정에 딱 붙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 앞에 붙이고 정말 중요해요.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정말 제대로 안 쓰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이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끌림의 법칙 있죠, 그죠? 끌림의 법칙. 정말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정말 생각해도 된다는 게 우리 회장님 맨날 생각을 해라고, 생각을 경영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3년 동안 인생 시나리오를 계속 꾸준하게 적었거든요. 다 이뤘어요. 리더스 클럽도 6개월 당겨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1년에 오토 판매사 9개월 만에 딱 2년 되니까요, 수입이요, 딱 5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2년 6개월째부터는 딱 1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리더스 클럽을 준비를 안 했어요. 어느 날 본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리더스 클럽 입성. 제가 좀 보기는 좀 똑똑하게 생기는데요. 좀 되게 어리하거든요. 옷가게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가게 매장에 가서 하고 집으로 오는 거. 요거를 27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 집 앞에 무슨 버스가 지나다니는 것도 모르고. 밤에 도로에 가면요. 도로에 내가 걸어가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일상생활을 별로 안 했어요.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우리 아들하고 하다 보니까 뭐 영리더스란 말이냐? 이거 웃기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리더스 클럽 입성한 거라고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3년 만에 리더스 클럽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기뻤던 게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리더스 클럽 정말 들어가네. 다 되겠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더 미치듯이 뛰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향과 방법을 잡고 일을 하시는 분이랑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하시는 사람들이랑 기간이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사장님들. 애터미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저는 지금 6년 했는데 한 1년 지난 것 같거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6시, 7시 정도 되면요, 저녁에 너무 시간이 가는 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또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는데. 제가 결단을 하고 저는 결단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나는 리더스 클럽 들어갈 거라고 구체적으로 적고 제가 경영일단 했는 게 있는데요. 시스템에 100% 올인하자.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교육 사업과 시스템 사업, 후원 사업, 초대 사업. 사업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시스템 100% 올인이라고 딱 정해놨거든요. 모든 공식 세미나에 100% 참석하고 센터 교육, 라인 미팅, 스폰서하고 따라다니는 거. 스폰서와 제6 스폰서와 3년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만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장님들의 멘토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된다. 코치. 무슨 일이든지 그죠?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코치가 있죠. 학원에도 강사가 있고 그죠? 스포츠도 다 코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중요한 게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과 한 번도 통화를 안 한 적이 없다. 내 산하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판매사 팀장님들 이야기들을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이 뭐냐면요. 이유, 핑계, 불평, 불만, 사절. 이거는 내 사업이다. 나로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좌우를 책임지자. 또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복제가 되지 않으면 연금성 소득이 안 됩니다. 연금성 소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제가 돼서 내 밑에 복제를 시키고 그분이 복제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명품 사업자가 돼요. 내 언행, 행동, 센터에서 내 태도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변화하지 않고 매일매일 뭔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내 발전이 없어. 변화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내 발전이 없으면 안 돼요. 왜? 내 산하에 엄청난 파트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스폰서가 되고 뭐라도 도움되는 스폰서가 돼야 된다. 이 무대 위에 섰을 때는 나는 존경받는 명품 사업자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딱 정해놓고 나니까요. 힘든 게 없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아까 마케팅 플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하고 나면요. 불평불만할 게 없어. 어떤 파트너도 다 사랑스러워. 우리 무한단계 때문에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사장님들은 무한단계는 어때요? 무한으로 들어오는 포인트 때문에 좋아요. 어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죠? 이 사업은 재심 합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스폰서와 파트너, 나 파트너 정말 소통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조직을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를 빼버리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보산이에요. 혹시 사장님들 마음속에서 스폰서가 믿고 파트너가 믿고 말하는 게 편해.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산화가 안 커요. 복제가 안 되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 말투, 모든 것들이요. 생각을 하고 해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알고 해야 된다.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다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공기가 다 새나가겠죠. 그물망에서. 똑같아. 내가 지금 스폰서님들한테 내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한 6년 동안 하고 나니까요. 정말로 재심 압력이 너무 중요하다.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의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내가 잘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장님들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이 있죠. 그게 비전이에요. 누가 그만둬서 힘 빠지고 이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머리 일이 터졌어. 그래. 박하느님 보고 먼저 빨리 알아라고 이런 일이 터지는구나. 잘됐다. 나일이 더 크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장님들이 빨리 극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가 요만한 것 때문에 걸려서 못 가면 어때요? 억울하잖아요. 사장님들이 하다가 그만두든 하든 상관없어요. 애터미는 커져갈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애터미는 객관적인 자료가 많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회사 상속이 되고 연금성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3대가 회사가 생존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사장님들이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선단 동력이 제품에 있잖아요. 너무 잘 그렇잖아요. 우리 애터미 제품만 외국으로 수출하나요? GS 전략 아시죠? 그죠? 세계 좋은 생필품을 쇼싱을 해서 애터미가 판매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지금 그만두신 분들요. 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는요. 사장님들이 나이를 키우세요. 그냥.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올게 해야 돼요. 지금 한 번씩 떠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분 때문에 더 간절하잖아요. 이분 있고 있어도 일 나가면 꽝이잖아요. 소비자 안 만들면 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떠나갈 때요. 그래 나를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구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속썩이는 파트너 있죠? 감사하다. 저분을 보면서 나를 고치고 나를 한번 더 되돌아보고 내가 더 발전을 하고 큰 일이 생기면요, 사장님들이 내가 거기서 부딪혀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뛰어 올라야 돼요. 일이 있을 때마다 사장님들이 커가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돼요. 사장님들이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시를 당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장님들은 동영상 많이 보고 성공자들 강의 많이 듣고 교육 집중해서 듣고 내가 마이크 잡고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인 미팅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스폰서 말씀 잘 듣고 스폰서를 100% 믿는 그 사람의 그룹들이요 성장을 합니다. 파트너가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스폰서들 돈이 안 되고 돼 있잖아요. 그죠? 스폰서들 믿고 하시면 제일 좋아요. 스폰서를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사장님들 스폰서님들한테 잘 보려고 노력해봤어요? 일명 알랑방구. 이제 좀 잘 끼게 생겼죠. 사실은 저도요 자존심도 강하고 되게 도도한 여자였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을 가지고 애텀이 오니까요 나랑 사업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척 좀 했어요. 착한 척, 고상한 척 좀 하다가요 안 되겠다. 밑바닥보다 다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변하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되게 좀 따지는 것도 좋아하고 내 털에 안 맞는 사람 팍 쳐내고 그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러 오는 사람이 내게 안 맞다고 탁탁탁 쳐내면 어떡해요? 결국 나 혼자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그때요 바짝 했어요. 사장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밑에서 구부려서요 쫙 이렇게 올려오려고 다시 한번